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 호주에서 지금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치 썩은 사과처럼 겉은 멀쩡한데 속은 골마가고 있는 상황이죠. 높은 국민소득, 훌륭한 복지제도, 풍부한 자원까지 갖춘 이 나라가 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 걸까요? 오늘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호주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는 나라일 겁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은 전 세계 최상위권이고 개인 재산도 엄청나게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어요. 일과 생활의 균형도 다른 선진국들보다 훨씬 좋고 교육이나 의료 인프라도 최고 수준이죠. 특히 부의 분배 측면에서는 다른 선진국들을 압도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처럼 부의 축적을 철저히 관리하는 국가나 룩셈부르크처럼 인구가 적어서 부를 나눠 가질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 나라들과 비교해봐도 호주는 상당히 인상적인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매우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구조 위에 서 있는 거죠. 호주 경제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경제 구조의 단순함에 있습니다. 이 나라는 지하에서 캐낸 광물과 석탄 그리고 가공되지 않은 원료 수출에 경제 전체가 의존하고 있어요. 마치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갑자기 생긴 돈을 마구 써버리다가 결국 파산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구조는 단기적으로는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천연 자원이 풍부하면 다른 산업을 키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죠. 땅만 파면 쉽게 돈이 되니까 굳이 복잡한 제조업이나 첨단 산업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방식은 장기적으로 엄청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국제 원자재 시장의 가격 변동에 따라 나라 전체 경제가 출렁거리게 되거든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호주가 현재 정치적으로 완전히 상반된 두 관계를 동시에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쪽으로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역할을 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중국에 대한 자원 수출로 경제를 유지하고 있죠. 이건 정말로 위험한 외줄타기와 같습니다. 평화로운 시대에는 이런 전략이 통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호주가 극심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양쪽 모두에게 소중한 파트너이면서 동시에 양쪽 모두로부터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는 애매한 위치에 서 있는 셈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도 큰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미국과의 무역 규모는 사실 그리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호주가 미국으로부터 더 많이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무역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추세는 호주에게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특히 호주 수출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 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어요. 각국이 탄소 중립을 위해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려 하고 대체 에너지원이 점점 더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탄에 대한 수요는 이미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가 점점 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죠. 석탄 중심의 산업 구조가 서서히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환경의식의 변화만이 아니라 경제적 합리성에 의한 필연적인 전환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해요. 천연자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바로 부패입니다. 쉽게 돈이 되는 자원은 쉽게 가로챌 수 있는 유혹적인 먹잇감이 되기도 하거든요. 호주의 강력한 법치 시스템과 투명한 제도들이 지금까지는 이런 문제를 잘 방어해왔지만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특히 정치권과 자원업계 간의 유착은 점점 더 우려스러운 수준에 이르고 있어요. 천연 자원에 대한 적정 과세에 실패한 것이 호주 정부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였어요. 자원에서 나오는 막대한 이익을 국민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정부가 자원세를 인상하려고 시도했지만 대형 자원 기업들의 막강한 로비 공세에 밀려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국가의 소중한 자원이 일부 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더 황당한 건 정부가 오히려 자원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연가스 산업에만 연간 약 160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 돈이 국내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데 쓰였다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은 더 비싼 전기료와 가스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호주는 자국에서 생산한 가스를 해외로 수출한 뒤 다시 국제시장에서 비싼 가격을 주고 사오는 어이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자원 부국이 자원을 수입하는 웃지 못할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은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도 일찍부터 경험했던 문제인데 말이에요. 자원이 풍부하다고 해서 반드시 국민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호주의 진짜 골칫덩어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시장이에요. 호주 주요 도시들의 집값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싸졌습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진 데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정부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정책만 계속 내놓고 있어요. 호주는 전 세계의 이민자들에게 매우 개방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나라입니다.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고 있고 많은 외국인들이 호주의 높은 임금과 좋은 생활 환경에 매력을 느껴서 이주해 오고 있어요. 당연히 이들 모두 살 곳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집을 구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미 부유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들은 단순히 호주의 주요 도시들이 살기 좋다는 이유만으로 이주를 결정합니다.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은 치솟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향후 2년간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금지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해요. 외국인의 주택 구매는 전체 거래량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거든요. 게다가 거주 비자를 가진 사람들은 이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진짜 수요의 핵심은 호주로 이민 오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데 외국인 구매 금지 같은 조치는 그냥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한 거죠.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호주의 또 다른 강점이 오히려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호주의 서비스 수출 능력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해요. 물건 수출만 보면 정말 단조롭지만 서비스까지 포함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체 수출의 약 4분의 1이 이런 무형의 서비스 판매에서 나오고 있어요. 서비스 수출은 배에 실어 나르는 게 아니라서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규모는 엄청나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관광산업이에요. 외국인들이 호주에 와서 돈을 쓰면 경제학적으로는 수출로 분류되거든요. 심지어 유튜버가 만드는 콘텐츠도 서비스 수출로 계산돼요. 유튜브 영상 하나로는 경제를 떠받칠 수 없지만 호주는 다른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해왔습니다. 바로 유학생 산업이죠. 이 부분은 호주 경제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외국인 구매 금지는 학생 비자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합리적인지 아닌지는 논란이 있어요. 일시적이라고 해도 그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집을 살 권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실제로는 공부할 의향이 전혀 없는데도 학생 비자를 받아서 호주에 옵니다. 부동산 투자나 취업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거죠. 이런 가짜 유학생들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서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정부도 이런 가짜 교육기관들을 단속하긴 했어요. 소위 학위 공장이라고 불리는 완전히 엉터리 대학들 말입니다. 하지만 호주의 일부 정식 교육기관들도 이 유학생 돈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외국인 투자자 금지 같은 조치는 진정한 정책 변화라기보다는 그냥 사소한 불편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정치적 쇼의 성격이 더 강한 것 같아요. 호주 부동산은 세계적으로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기름을 붓는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세제 정책이죠. 호주의 조세 제도는 부동산 투자를 엄청나게 장려하고 있어요. 네거티브 기어링이나 양도소득세 혜택 같은 복잡한 제도들이 있는데 이걸 다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투자용 부동산을 사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소득자들에게는 투자용 부동산을 하나도 소유하지 않는 게 오히려 무책임한 선택으로 여겨질 정도예요. 이런 세제 구조는 빚을 많이 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걸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호주는 현재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가계 부채 비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1위는 스위스인데 그건 특별한 금융 시스템 때문이니까 좀 다른 경우죠. 호주 정부의 부채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이 지고 있는 빚은 정말 엄청나죠. 불행히도 대부분의 호주인들에게 이건 무슨 고급 재테크 전략이 아닙니다. 그냥 집을 사려면 빚을 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예요. 평범한 직장인들도 집 한 채 사려면 수십 년간 대출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일반 호주인들이 집을 꼭 사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임대로 살면서 효과적인 재정 관리를 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임대료가 부동산 가격과 함께 계속 올라가서 매년 점점 더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은 금리 변동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임대료보다는 예측 가능하죠. 게다가 대출은 언젠가는 다 갚을 수 있지만 임대료는 끝이 없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집을 사야 할 이유가 되는데 호주에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매우 약하고 집주인을 보호하는 법률은 매우 강해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대출을 못 갚는 사람이 임대료를 못 내는 사람보다 집을 잃을 확률이 훨씬 낮습니다. 은행들이 집주인들에게 좀 더 관대하게 대하거든요. 그리고 호주에서는 집이 너무 비싸서 이게 거의 은퇴 계획의 필수 요소가 됐어요. 완전히 갚은 집이 없으면
없으면 은퇴 후에 생활비와 계속 오르는 임대료를 감당할 만큼 큰 은퇴 소득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죠. 안타깝게도 주택 수요를 다루는 정부의 정책들은 대부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주택 위기를 해결하겠다면서 첫 주택 구매자들을 지원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집값을 낮추는 게 아니라 보조금이나 세금 면제로 구매력을 높여주는 거죠. 모든 첫 주택 구매자에게 구매력을 10만 달러 더 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집값이 10만 달러 더 오르는 결과만 나올 뿐이에요. 이 문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다뤄보겠지만 어쩌면 이게 정부의 진짜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게 기존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이익이 되니까 정치적으로도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수요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할 게 있어요. 일반 호주인의 소득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최저임금법도 매우 강력하고 기업들이 이를 회피하려고 해도 잘 감시되고 있죠. 하지만 극도로 높은 소득 구간에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실리콘밸리나 뉴욕, 런던, 심지어 홍콩만큼 경쟁력 있는 고소득 일자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연봉 수십만 달러를 받는 일자리를 찾아 시드니로 몰려드는 인구 유입은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습니다. 임대료가 얼마든 상관없을 정도로 돈을 버는 사람들 말이죠. 어쨌든 조세 정책, 이민, 개인적 절박함, 그리고 정부의 관대한 인센티브가 다 합쳐져서 시장에 엄청난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공급을 제공하는 데는 실패했고 사실 공급 측면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호주의 부동산 공급 시스템은 정말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호주 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